잠을 충분하게 잤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잠을 자면 8시간을 잠을 잔 겁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의식이 돌아와서 팟캐스트 김용민의 그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또 잠이 들어서 또 깨어나 의식이 깨어나 들으면서 잠자면서 자다가 깨어난 의식이 다시 돌아온 시간은 6시 한 반경이죠. 책을 읽는 것이 그 습관적으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책을 읽자는 목표 지향적 30독을 하자, 더하자 라는 그 목표 지향도 그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그 내용을 또 세수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열린 만큼 보입니다. 현 대통령 박근혜 그 게이트가 재단을 통해서 비선 실세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이라고 팟캐스트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디 좌나우로 치우친 게 아니고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라는 것, 그들이 깨어난 사람인가, 어둠에 갇힌 사람인가, 그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에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물질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표면으로 말하는 그들의 명분과 전시와 과시와 그 자랑이 모두 물질을 구하기 위한 쇼라고 보여집니다. 쇼인 것이죠. 언제부턴가 한 20년 이상이 지났겠지만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신문? 거의 보지 않죠. 그냥 넘겨서 볼 뿐입니다. 넘길 뿐입니다.
개인으로서의 의식이 공동체로서 사회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의 의식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노예, 요즘 회자되는 개와 돼지로서의 사육되어지고 잡아먹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런 노예나 개, 돼지나 노예로서의 의식뿐이 없는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이 없는 노예의식입니다. 생각이 외부지향적으로 끄달려 나갔습니다. 이 아침에도 정치, 김용민 브리핑, 또 새가 날아든다. 하루 종일 듣는 팟캐스트 주제입니다. 나는 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방송이나 신문이 사익을 감춘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또는 빌붙어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면서 세상은 온통 망가진 소리입니다. 여기저기 신음소리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어떤 데는 열사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 그냥 농민이고 등등.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물질 문명의 끝자락에 온 이 시대상이 미쳐 돌아가는 광분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광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깝깝한 원인을 알았습니다. 외부를 지향하는 그 힘, 원심력에 끄달려 나갔습니다. 세상이 온통 아사리판입니다. 권력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하는 모든 짓거리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원심력을 그치고 구심력으로 책 읽기를 합니다. 내가 읽는 책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이런 시간조차 없으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60대 중반의 이 나이에 내가 자꾸 미쳐가고 있는 꼴을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미쳐 살지 않기 위해서 구심력을 회복하고 내 안으로 의식을
집중합니다. 머리에 집중하고 가슴에 집중하고 단전에 집중하면서 큰 소리로 책을 읽어갑니다. 나는 내 귀로 책 읽는 소리를 듣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또 누구야? 얘들은 누구냐? 국민의당. 그나마 당이라고 국민을 대변한다고 그리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당은 정의당입니다. 야, 정말 갑갑하다. 정말 깝깝하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수라장입니다. 산이, 바다가, 저 돌멩이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 무도한 정권 아래 사방, 천지사방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존의 정치 세력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가는 리그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권과 함께 자기들의 리그만을 부지런히 벌리고 있는 그 정치 세력들, 새누리, 더불어, 국민의당인가요? 국민의당.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친구들보다는 차라리 정의당 쪽에, 아니 오히려 허경영 쪽에 더 신뢰가 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정도로 합시다. 책을 읽습니다. 봄 27일 마음 비우기. 마음을 왜 비워야 하는가? 비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다. 낡아서 더 이상 쓰지 못하거나 상해서 먹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내다 버리게 된다. 말하자면 쓰레기를 그때그때 내다 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주변을 오염시키며 계속 방치하면 집안이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이 과거에 형성되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의식이나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이 고정관념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되고 도구마가 되어 하나의 관계가 되고 하나의 관례가 되고 상식이 되고 윤리도덕으로 정착되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 더미로 꽉 차게 마련이다. 종교적인 도구마이든 전통적인 윤리도덕이든 일단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의 신념체계로 정착하게 되면 그런 생각의 뭉치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강제한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나 신념체계를 선봉하는 어떤 고정관념도 눈에 띄는 즉시 버리지 않으면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조건부여야 된다는 것은 마음의 신선도가 떨어져 간다는 말도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많을수록 고루한 사람이고 복잡한 사람이고
갈등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자기와 주변을 오염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것은 조건부여, 입력 조건부여와 조건반사 출력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적인 삶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항상 자기 안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 마음의 쓰레기가 없는지 돌아보아 무엇이든 자기를 속박하거나 강제하는 기미가 보이면 마음의 쓰레기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 어떤 학문적인 결론이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주장이 자기의 마음을 점령하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심지어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관념일지라도 일단 쓰레기로 간주하고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언제나 마음을 비워 싱싱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해탈이고 대자유다. 이 일은 어느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한다. 예수도 석가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 오로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아 몸소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는 수밖에는 없다. 그것이 마음 비우기이다. 마음을 비워야 낡은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지금의 현실에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므로 즉시 새 법을 만들어 자기와 주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마음이 비워져야 비로소 계획도 창조도 개벽도 이루어진다. 지금 책을 읽으면서 내 귀로 책 읽는 소리를 대부분이 듣지 못했습니다. 읽는데 급급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듣지 못하고 말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말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김보성 사장하고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또 세상 얘기를 의례적으로 하는 것을 갑자기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듣는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때는 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듣는 내가 생겼습니다. 야, 참 어렵구나. 잔을 들어 올려서 커피를 한 모금 들이마실 때의 그 동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심장은 뛰었고 호흡은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는지 호흡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알아차리지 못했고 다시 마시고
인생이 금생에 사람의 꼬라지를 하고 태어난 것은 왜 그럴까? 어두움 속에서 자충우돌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전부라면 인생은 개돼지에 불러도 딱 맞는 말입니다.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야 하는 이유가 달라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만물의 영장으로 부르는 인간이 어때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그것을 어떻게 사는 거. 현상과 물질의 세계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죠. 단순하게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단정 짓지도 못하죠. 돈이 없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또 돈이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죠. 내가 의도한 대로 돈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미 범죄가 되는 거죠. 도둑놈이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최근에 일어나는 그 국가 권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봄 28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밖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안으로 가는 길이다.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살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삶의 길이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찾아 내면만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알면서 살자는 것이다. 사물에 한눈을 팔고 사는 바람에 잃어버린 본연의 나를 되찾자는 것이다. 나를 잃어버렸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디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가짜 은하만 비우면 거기에 본연의 나는 저절로 드러난다. 가짜 은하 소화가 진짜 은하 태아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평상시에 우리는 가짜가 우리 몸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산다.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기에 놓아버리지를 못하여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산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알아도 실제로 비워내지를 못한다. 마음을 비워내지 못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면 금방 지치고 실증이 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과 고정관념, 선입관의 노예들이다. 소아버니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과 다투고 싸우기 마련이다. 그래서 늘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를 벗어난 듯 싶지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면 불안 공포가 엄습한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내면을 항상 응시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내면을 장악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지 내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우연히 가려져서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불을 좀 더 환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일어났습니다.
불도 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할 일이 자꾸 오른발 일어났잖아. 지금 일어나서 불을 켰을 때, 전기장판에 슬출을 올렸을 때, 다시 문을 닫았을 때, 이때 내가 의식을 했는가? 벌써 이것도 과거야. 0.0001초 전도 과거야, 과거. 이 과거를 기억으로 재생시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 이미 지나간 과거는 1초 전도, 열흘 전도, 한 달 전도, 50년 전도, 1억 년 전도 지나간 시간인 것이지. 아까 글씨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읽다가 읽었습니다. 읽다가 그쳤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가짜가 우리 몸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산다.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기에 놓아버리지를 못하여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산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알아도 실제로 비워내지를 못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면 금방 지치고 실증이 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과 고정관념, 선입관의 노예들이다. 소와 본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과 다투고 싸우기 마련이다. 그래서 늘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를 벗어나는 데 쉽지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면 불안 공포가 음습한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내면을 항상 응시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내면을 장악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지 내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 가려져서 답답하고 어두우며 무언가가 드리워져 무거운 느낌을 알아차림이야말로 자기를 돌아보며 정신 차리며 마음을 비웁니다. 자기라고 하는 행위자를 발견하는 즉시 놓아버리면 활력이 샘솟고 지성과 감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비워지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죽으라는 말로 들릴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마음을 비우면 된다. 마음을 비우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언제나 알맞다.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다. 이것이 나를 찾는 여행의 종착점인 동시에 출발점이다. 그래서 무한하고 영원한가 보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생각을 비운다는 말.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비우는 거지. 금생에 얻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관도 비우는 것이지. 생각은 스스로 물질처럼 동물처럼 스스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 이 생각을 자기로 알고 그 생각의 패턴을 자기의 사고방식을 자기로 아는 그런 것을 비추어 지울 수 있어야 비우는 것이지.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등등의 모든 생각의 이분법을 지워버려야 된다. 지울 수 있다. 어떻게 지우느냐? 운해의 빛으로 운해에서 비추어지는 무변허공의 그 빛으로 무변허공의 은은하게 빛나는 무량광의 그 빛으로 본태양의 빛으로 하루 가운데 내가 에고가 살아서 숨쉬지 못하도록 에고를 자기로 하는 그 소와 보이는 현상의 육체와 생각을 그 자기로 하는 그 소아와 에고를 모두 비워서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 본질의 빛으로 비추어 핵심을 출현해서 사는 삶. 찰나찰나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삶, 생활.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몸의 대중을 말하는 것을 내 귀로 들으면서 몸의 대중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올렸는가, 주먹을 쥐었는가, 쥐인 줄 알아차리는 거고, 왼손을 올렸는가, 두 손을 올렸는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오래된 물음이면서 아주 새로운 물음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도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들이지요.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은 결국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대하여 또 하나의 생각을 덧붙이려는 시도이기 일쑤입니다. 일어난 생각에 대하여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의 흐름은 끝이 없습니다. 비록 어떤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물음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구태의연한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는 해답을 찾기는커녕 해답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 자체를 되돌아 밟아 들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자기의 내면을 향해 파고 들어가게 되죠. 전심전력 일심으로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면 아무리 찾아도 질문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존재하고 그래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질문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없으므로 질문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비워진 것이지요. 가짜의 나, 그림자로서의 나, 소화로서의 나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의 나, 필수로서의 나, 대화로서의 나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대화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우주가 생기기 이전,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문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사족을 붙인다면 자기를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잘 살 수 없는 셈이지요. 이것 이상과는 성취는 없습니다. 언제나 알맞아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이만하면 잘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봄 30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나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나는 누구이고 찾을 나는 또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사는 길이 열린다. 나를 정신이라고 하면 몸은 내가 사는 집이고 마음은 내가 부리는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주인인 내가 한눈을 자주 팔아 자주 집을 비우는 사이에 심부름꾼 하던 녀석이 구태타를 일으켜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행랑처럼 몰아내고 하인을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집도 빼앗기고 하인의 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인이 하인이 되고 하인이 주인이 된 것이다. 이른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처량하고 한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는 얼빠진 신세가 되어 속박과 울분과 불안을 느끼며 굴종과 저항과 해안을 머금고 가난하고 괴롭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막연하나마 나를 찾아야겠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나를 되찾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단박 깨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찾는 나를 마음의 하인이라고 하면 찾을 나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정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찾는 나가 바로 찾을 나라는 것을 단박 깨달을 수 있다. 이미 찾겠다고 나선 그 나가 바로 찾을 나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신이 든 것이다. 나를 찾았으니 그 이후에는 항상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차라며 살면 된다. 그것이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이다. 주인 노릇이란 내가 사는 집,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 마음을 잘 사용하고 정비하는 일이다. 몸과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현지 만물과 후공 법계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리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간다. 심장이 뛰는 것인가? 봄 30일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자. 마음을 비우면 상대 유한의 세계는 간 곳 없이 절대 무한의 세계가 펼쳐진다. 지금까지 인간이 꿈꾸고 추구하던 파라다이스, 천국, 극락이 마음을 비운 순간 단박이 이루어진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구하고 획득한 모든 이 세상의 재생명리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고 하는 자의식의 장막이 거치는 순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배설하고 쉬고 잠자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마음을 비우기 이전과 겉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 대화로 거듭난 자,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의 겉모습을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 달라진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속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볼 때 보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들을 때 듣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말할 때 말하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느낄 때 느끼는 나가 마음속에 없다는 점이 마음을 비운 사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려면 천만 가지 기억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나만 비우면 된다. 생각하는 나, 말하는 나, 행동하는 나만 비우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된다. 나라고 하는 귀신이 사라져야 하늘이 열린다. 나라고 하는 귀신이 마음을 차지하고 몸을 부리고 있는 이상 마음은 비워지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결국 마음을 비움이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상대 유한의 세계는 절대 무한의 세계가 된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찾는 나와 찾을 나라고 하는 주객 상대 유한의 장막이 거치면 절대 무한의 하늘이 열린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에 속하면 답답하고 비좁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아무리 즐겁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여도 갈등,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갈등과 속박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살지 않으면 상대 유한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면 행복과 평화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나라고 하는 행위자를 비워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어야 한다.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하다. 더 이상 심심하고 쓸쓸하고 허전하지 않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봄나라 파동에 대한 감각 개발의 탐구 수승 하강의 수행 유정열 2016년 9월 29일 15시 10분 수기운이란 물이 차가운 성질이므로 차가운 냉기임에 틀림없지만 공기의 움직임인 바람 역시 서늘하고 시원하므로 차가운 냉기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엔진이 과열됨을 냉각시키는 방법은 순행식과 공냉식을 아울러 쓴다는 점에서 양자가 다 차가운 수기로서 냉기인 것입니다. 비행기는 전부 공냉식 엔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승, 코로 끌어들인 공기의 찬 기운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하강, 심장의 뜨거운 피를 아래로 수적으로 흘러내리기 위해서는 다같이 숨을 죽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숙지하셔야 합니다. 숨을 죽이고 있어 보면 코와 폐가 하단전과 연결되면서 저절로 깊은 숨이 들이켜지는 바 여기에서 산소 결핍증의 치유가 이루어지며 평소 자네분의 생각유지에서 오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으로 뜨거워져 괴로운 머리를 냉각시켜 머리가 아프지 않고 시원하게 만들어 수승에서 머리가 아픈 증상을 단박 치유하고 화강에서 몸이 아픈 증상을 단박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 번이라도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 항상 숨죽여 보면서 하단전에 정신이 주해 있는 상태로부터 하단전이 뻥긋 솟으면서 코로 저절로 찬 공기를 폐로 힘차게 들이키는 큰 숨이 쉬어지면 냉기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머리가 시원해짐을 감각하게 되고 또한 숨 죽어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피를 모으는 모을 집두와 피를 내뿜는 근 물들주 두근두근하는 두 박자의 박동을 서너 번 감지한 다음 역시 숨죽인 상태에서 몸을 감각하면 수족이 들끓어 온몸이 뜨거워지며 일체의 고통이 사라져 마음과 몸, 영과 육,
정신이 건전하고 신체가 건강하여 온통 시원하여 천당극락이고 열반락을 누리는 된 사람인 징표인 것입니다. 처음에 수승화강을 수행하면 찌릿찌릿하기만 하고 뜨거워지지 않는 까닭은 오랫동안 군부를 떼지 않아 냉골인 방에 원만큼 면만큼 불을 지펴도 쉽사리 방바닥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이니 자주자주 군부를 여러 번 떼어야 단박 구들이 뜨겁게 달구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숨을 죽인 가운데 찬 기운을 위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수련을 부단히 하노라면 머지않아 그들은 반드시 달구어져 절절 끓게 될 것이니 속단심을 버리고 온통 수승화강에 매진하시면 온몸이 설설 끓어 드디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간추려 말하면 수승은 하단전으로 차가운 공기를 코를 통하여 공기를 폐로 빨아들이는 동시에 하단전의 힘으로 찬 기운을 머리끝까지 밀어 올리고 하강은 숨이 죽은 가운데 폐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 기력이 강해진 심장의 두근두근하는 박동으로 뜨거운 피를 수족의 말단 부위까지 내려보내면 머리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여 산소 결핍증과 저체온증으로 발생하는 암을 극복하여 무병장수하고 만수무강하게 되니 평생 아프고 괴롭게 살다가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주가 운행되는 정중동의 이치 그대로입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숨을 깊게 들이쉬어서 그 들이쉰 호흡에 찬 기운을 머리 위로 올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자. 정신을 차리고 살자. 정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신은 고요하고 투명하며 광대무량한 본연의 나이다.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지만 정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나나 지금의 나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수시로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말에는 정신 나가다, 정신 들다, 정신 차리다라는 말이 있다. 이 세 가지 표현 속에 삶의 위대한 가르침이 숨어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야단치시기를 정신이 있나 들어왔나 없나 나갔나라고 물으시고 정신 차려라는 말씀으로 훈계를 끝내셨다. 정신이 나갔는지 들었는지를 알려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산다는 것이다. 주인은 항상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보고 살핀다. 안을 들여다보아 무심의 상태인지 유심의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유심의 상태에서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을 잃으면 정신이 나가게 되고 무심의 상태라도 혼침이 있으면 정신이 나가기는 마찬가지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정신이 드는 순간이다. 나갔으면 나갔는가 바로 의식하면 바로 정신이 든 순간. 그러므로 마음이 산란해진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 생각이 둘로 분열하여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신이 희미하고 어두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마음 생각이 정신의 광명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희미하고 어두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한 가운데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고 무심한 가운데 마음이 희미하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정신차림이 있어야 한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항상 유심한 가운데 생각을 굴리되 산란하고 위태로워지기 이전에 그 모든 생각들을 한꺼번에 놓아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심으로 돌아가 정신을 차리면 혼침에 빠지기 전에 창조적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신을 차려 무심과 유심을 번갈아 운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묵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온다. 그러한 가운데 들고 남 오고 감이 끝이 없다.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정신 차리고 사는 한 가지 큰 일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된다. 오늘은 봄 27 마음 비우기에서 32까지 32는 정신을 차리고 살자. 27에서 마음 비우기에서 32 정신 차리고 살자까지를 낭독하면서 아침 명상 또 공부의 방식을 지금까지 목표지향적으로 몇 독을 하자라고 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명상을 하면서 또 호흡과 심장박동을 의식하면서 알아차리면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방식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의 방식을 융합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면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18년 오늘 2018년 2016년 9월 30일입니다. 많이 긴 시간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공부를 이제 그쳤습니다. 낭독을 하면서 책 읽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 여기를 철저하게 사는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사는지에 관심을 두면서 살기로 합니다.
오늘 2016년 9월 30일 아침입니다. 오전입니다. 8시가 가까워지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출근을 해야 이 방에서 저 사무소 문을 하나 열고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출근입니다.